고양이 카페가 동물학대 등의 의혹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런 의혹들을 받아봤는데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 청주시는 업주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충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농가주의 절반이 70대 이상 고령인데다 농민 5명 중 4명은 후계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와 충청북도, 청주시 컨소시엄이 교육부가 공모한 2차 전지 혁신 융합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정보 지원을 받아 2차 전지 핵심 인재 2,900여 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확장을 앞두고 막바지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혁신 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충북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무산을 두고 대한체육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직위 구성의 절차상 문제와 문체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문제라는 입장인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조직위 설립 기한을 더 연장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대한체육회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유치위원회와 조직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단일 선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이에 지난달 19일 조직위 창립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는데 총회 2시간 전 문체부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말합니다. 옛날 걸로 다시 돌아서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취소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조직위 설립을 약속했던 마감 시한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스포츠에 위상이 걸린 일임에도 대한체육회가 끝내 조직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사무총장 선임의 절차상 문제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공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직까지 사무총장을 공모로 뽑은 일이 없어요.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회장과 통화를 했는데 회장은 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난감한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육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 설립을 위한 기한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체부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선 관계되는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자리를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결의문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직위 사무총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북 중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발생 건수가 40건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충주 30건, 제천 4건, 괴산 음성 각각 2건, 진천 증평 각각 1건이 발생했습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과수화상병은 진천, 괴산, 음성에 이어 지난 3일 증평에서도 처음 발생하는 등 도내 중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9곳에서 발생하는 등 경기와 충남, 강원 등지로 번지는 추세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철도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5년마다 철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술 개발과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청주 오송업 일원을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양이 카페가 최근 동물 학대 등 몇 가지 의혹으로 지난 금요일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의 모습을 CJB가 단독으로 촬영했는데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시청 동물보호팀과 경찰이 청주 도심 건물 내 한 고양이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고양이 배설물과 쓰레기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업주가 급히 제지하는데
지금 실컷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세요. 나오세요. 봉투 안에서는 놀랍게도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됩니다. 사료를 주자 한참을 굶었는지 고양이들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고양이 카페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업주는 단 며칠만 자리를 비웠는데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카페 안에서는 아직 어미 젖을 떼지 못한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고양이들만 30여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새끼들 대부분 건강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한 절반 이상이 그 눈곱이 끼고 이제 코가 막혀 있으면서 이제 얼굴이 지저분한 상태죠. 이곳 고양이 카페의 품종은 렉돌로 불리는 고급 품종으로 분양가는 한 마리당 200만 원을 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업주는 요 며칠 정도 가게를 비워둬서 가게가 더럽혀진 것이라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업주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례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 청주시는 업주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고양이들의 배변 패드는 이미 배설물로 가득 찼고 바닥에도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인근 상가로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여기 뭐 있냐고 계속 컴플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요? 고양이 카페 업주 A씨에 대한 민원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A씨가 거주했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집안에 고양이들이 여러 발견됐었고 그 이후 A씨가 옮겨간 곳 역시 같은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아직까지 A씨와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재질에 대한 건 모든 게 다 그 소변 같은 거나 이런 게 다 흡착이 돼서 그 악취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약품 처리를 해도. A씨는 동물 전시업과 판매업으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로 생산행위가 있었다면 명백히 불법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카페에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고양이들만 30마리 정도 발견된 가운데 카페 안에서 번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육 관리 및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양이 새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물 생산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된 것을 포함해 이번에 확인된 카페 내 사육 환경은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사육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씨의 동물학대와 불법 생산행위 정황을 확보한 청주시는 해당 카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충북의 경우 농가주의 절반 정도가 70대 이상 고령인데 후계자가 없다는 비율이 5명 중 4명에 이르렀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사만 지어 얻는 농업 소득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영농 비용이 상승했다지만 농가당 연 900만 원대의 소득으로 농업을 유지하기란 버겁기만 합니다. 농민들은 이제 일손도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천직이 농사니까, 농사꾼이니까, 농사업이니까 하는 것뿐이죠. 인건비는 작년도에 12만 원 가던 게 지금 18만 원 주고도 못 사거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충북 농민들은 평균 33.6년을 농업에만 종사해왔고 70대 이상의 농가주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농가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30%를 넘어서면서 늘었다는 농가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활동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농민은 13.9%에 불과했으며 농경지 축소나 폐지 의견이 2배가량 많았습니다. 충북 농민 5명 중 4명은 후계자가 없다고 밝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영농 은퇴 시 농지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40%가 넘는 충북 농민들이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자녀 상속은 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농업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농업 생산 외에 농산물 판매 등의 활동에 있어 우위를 갖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산지 출하 조직 결성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영농 후계자가 극도로 부족해진 현실에서 이딴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농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보은의 한 성형사출기 주조 공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원청회사 대표이사가 안전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031년까지 충주에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오늘 동충주 산업단지에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현대모비스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1만 8천 제곱미터터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4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인 충북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충북대와 충청북도, 청주시 컨소시엄이 교육부가 공모한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2차 전지 분야에 선정돼 국가 수준의 2차 전지 핵심 인재 양성이 추진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공모한 2023년도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은 지자체 참여형으로 항공 드론과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차세대 통신, 환경 등 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충북과 경북, 대구, 전남이 맞붙어 충북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충북은 전국 2차 전지 산업의 50%가 집중된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실증 시설, 테스트베드 등의 인프라를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충북대를 주관대학으로 인하대와 가천대, 부산대, 경남정보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해 각 대학의 강점을 활용하고 기존 교과목 재구조화와 신규 교과목 개설 등으로 총 124개 교과목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대학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2차 전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4년간 국비 408억 원과 충북도와 청주시 예산 각 8억 원씩이 투입돼 2차 전지 산업 인재 2,900여 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각각 효율적으로 그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비전공 학생이라도 이 마이크레디트 디그리를 통해서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실무 인력을 양성하자라는 취지로 2차 전지 산업이 밀집된 충북의 고질적 문제인 산업 현장과 인력 공급 간의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할 취업 연계와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실무 중심의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여 기업들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정주 요건도 지원을 하여 2차 전지 혁신 융합대학 선정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충북의 2차 전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확정된다는 소식에 유치를 위한 막바지 경쟁이 뜨겁습니다. 혁신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충북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루어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153개의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중 충북 혁신도시로 둥지를 튼 공공기관은 11개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고 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행하는 2차 이전. 대상이 500곳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북 지역의 다수의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충북은 그간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에 중점 배치될 수 있도록 힘을 우리가 한번 모으자. 공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그 외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 혁신도시에는 1차 이전 때 없었던 우량 공기업이 이전해야 하고 그 외 지역에도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화 산업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관만 들어온다면 현재 소멸 위기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이어도 충분히 그 시너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 단양 등 6곳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지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수소, 댐이 있고 물이 있고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그 오기에 좀 적합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음 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JB 박원입니다. 미국 외투 기업인 그린트위드 코리아가 청주시 오창의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첫 한국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린트위드 코리아는 향후 5년간 436억 원을 투입해 105명을 신규 채용하게 되며 반도체 제조 장비에 사용되는 밀봉제인 고무 오링을 생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북시군 의장협의회는 오늘 영동군 의회에서 제99차 정례회를 열고 국악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영동군이 2025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에 나선 가운데 협의회는 전통 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개별법이 없다며 법령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천의 대표적 관광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러브투어의 올해 누적 방문객이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천시는 러브투어 참가자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방문객 수인 13,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러브투어는 제천시가 무료 지원하는 관광버스로 지역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제40회 올림픽 재패기념 회장기 대학 실험 양궁대회가 오늘 청주 김순영 양궁장에서 개막돼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남녀 각각 일반부, 대학부로 나눠 거리별로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내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예선전이 마지막 날인 10일에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충북 청주FC가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가져가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어제 김포 솔터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K리그2 16라운드에서 조르지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4승째를 거둔 충북 청주FC는 승점 16점으로 11위를 유지한 가운데 오는 일요일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전남과 홈 경기를 갖습니다. 청주 청완경찰서는 수개월간 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2달간 총 4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단지 입주민인 여성 B씨를 따라다니며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아 3천만 원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8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충북 농가 주인의 절반이 70대 이상이고 농민 5명 중 4명이 후계자가 없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충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의 유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텐데 농촌에 터를 잡고 농사 짓고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